네, 오늘은 긱뉴스에서 당신이 기술 코파운더를 찾을 수 없는 이유라는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뉴스라기보다는 블로그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또 스타트업 커리어를 이제 CTO라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하면서 엑싯도 했고, 막 이것저것 경험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글을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스타트업에 가려고 하시는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기술 창업자이신 분들,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신 창업자분들이 혹시나 CTO 같은 기술 공동 창업자를 찾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기술 창업자이기 때문에 기술을 잘 아는 공동 창업자가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은 보통 시니어나 리더, 그런 급의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CTO라는 명함을 주고 데려오려고 하겠죠. 근데 아마 해보셨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기업에 있거든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데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데려오려고 이제 뭐 우리 회사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지금은 당장 돈을 줄 순 없지만 지분을 줄 테니 이 지분은 나중에 엄청난 가치가 될 것이다, 이런 막 미래의 꿈 같은 거를 그렇게 설파하면서 데려오려고 하실 텐데요, 대부분 다 뺀찌를 먹으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스타트업에는 스타트업 CTO급 또는 공동 창업자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빼오기도 힘들죠. 왜냐면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매우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뺏긴다는 거는 거의 그냥 스타트업이 망한다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업한테 그런 사람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꽉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에서도 개발자 데려오기 힘들고 스타트업에서도 핵심 인재들 데려오기 힘드실 거예요.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요런 다양한 분야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 잘하는, 즉 풀스택 개발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리더십,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중간 관리자,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을 텐데, 스타트업으로 가면 보통 그런 사람들이 이제 CTO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CTO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에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자기가 이제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당연히 오너십, 회사 다니면서 정말 갖기 힘든 게 오너십인데,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오너십도 있는 그런 유니콘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회사에 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아니다, 진짜 나 창업하려고 하는 거 아이디어 진짜 너무 좋다, 이건 진짜 전 세계에서 나만 생각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그거 전 세계에서 한 100명 정도는 똑같은 생각 똑같이 하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들은 논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냉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논리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논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대기업 한 연봉 7, 8천 받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스타트업?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게 뭐지? 하면 연봉 한 8천 받으면 한 달에 통장에 한 550 꽂히거든요. 매달 550만 원을 그냥 갖다 버리는 셈이에요. 공짜로 일하고 대신에 지분을 받는다. 그 대신에 매달 550만 원씩 갖다 버리는 셈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남을 이해할 때는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창업자이신 분한테 550만 원씩 포기하라고 하면 못 하시는 분들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지분을 줄 테니까 무료로 일해라, 이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550만 원씩 맨날 갖다 버려라, 그런 말이랑 다름이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뭐 연봉 8천이나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 월급만큼 매달 포기를 해라. 언제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는 지분, 그걸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 어떤 스타트업을 해서 그 회사에 지분을 받았잖아요. 그 지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1%예요. 1%. 진짜 현실적으로 1%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에 가서 지분을 받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돈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 자체도 평균적으로 한 10년 걸릴 가능성이 높고 확률도 1%입니다. 그냥 로또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10년 걸리는데 1%. 토스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토스, 배민, 쿠팡 이런 데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분을 받았었다, 초창기로. 걔네들이 이제 성공은 했잖아요. 성공해서 돈으로 환전은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렸습니다. 10년. 그리고 토스는 심지어 아직도 상장도 못했어요. 물론 뭐 비상장에서 거래는 할 수 있다고 쳐도, 그래서 성공을 하더라도 그 기간 자체가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다. 요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창업자분들한테 이런 리더급인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여러분들 지인 중에 리더급인 사람을 진짜 옛날 추억팔이 같은 거 하면서 꼬셔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를 받아서 돈을 좀 빵빵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직접 그만한 대가를 주고 데려온다. 세 번째,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개발자라서 그냥 재밌는 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운 좋게 데려온다.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셋 중에 하나 아니면 리더급의 개발자는 못 데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추천을 하거든요.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으로 개발자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당한 금액보다 깎는 방법은 있겠죠. 왜냐면 지분 조금 주면서 정당한 금액보다 조금 깎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금액과 지분의 정당한 교환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려올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만으로 투자를 못 받을 그런 사업은 애초에 성공하기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보단 아니더라도 요즘도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또는 개발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제품만으로도 투자해주는 데들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데 갈 때 항상 아이디어만으로 투자를 받았던 그런 데에 합류를 해서 일을 했어요. 애초에 그렇게 첫 번째 관문조차도 넘지 못하는 그런 회사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분들도 만약에 어떤 회사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아이디어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좀 눈먼 돈을 많이 뿌리거든요. 그런 투자자들도 넘지를 못하는데 까다로운 시장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글들 나오는 게 기회비용, 개발자들은 항상 기회비용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은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저 사람이 과연 지금 월급, 복지 이런 거를 포기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커리어를 대부분 스타트업을 했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대기업도 다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스타트업에서 CTO로 다시 일을 하고 있지만 나올 때 좀 많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확실히 그 안정감,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에 제가 20대 때 카카오 모빌리티의 부장 명함을 갖고 있었으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대기업 부장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포기하는 데는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저도 지금은 월급 받고 일해요. 무상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그냥 열정 페이하라고 했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개발자분들도 스타트업 합류한다고 하면 무조건 월급은 받으면서 월급에 조금 깎으면서 지분 받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미래를 위한 살짝의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월급을 아예 안 받으면서 올 100% 지분을 하겠다, 이거는 그냥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은 그나마 나은데 스톡옵션은 진짜 더 미친 짓이에요. 지분은 나중에 금액이 커져도 세금이 20%대거든요 20%, 25%, 뭐 지방세 포함해서 27.5% 이런 정도인데,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27.5%. 스톡옵션은 세금이 금액 커지면 50% 가까이 됩니다. 건보료나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포함하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 이번에 하이브 거기서도 대표님 누군가가 스톡옵션 말고 지분으로 달라고 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스톡옵션이 세금이 거의 50%인데 지분은 세금이 반입니다. 반. 그렇기 때문에 지분도 아니고 스톡옵션을 받으면서 연봉을 깎는다, 이거는 진짜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톡옵션 받으실 거면 연봉은 그대로 받고 나는 스타트업 다니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대신에 스톡옵션은 보너스로 받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스톡옵션은 월급을 깎는 그런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지분이면 몰라도 스톡옵션을 월급을 깎으면서 받는다? 그거 완전 그냥 바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분을 받았다, 그 지분이 실제로 돈으로 나중에 환전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그 이런 1%인 회사가 예를 들어 뭐 쿠팡, 배민, 카카오 뭐 이런 데들이 있겠죠. 네카라쿠베 이런 곳들. 만약에 운 좋게 여러분들이 그런 회사에 당첨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런 회사의 지분을 실제로 돈으로 바꾸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를 뚫고도 그 회사에서 10년 정도를 버텨야지만 그 지분을 돈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 10년 상장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났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한 회사에 10년 버틴다는 것도 쉽지가 않죠. 확률도 1%인데. 그래서 지분이나 스톡옵션 때문에 월급을 깎는 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를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창업자분들도 그런 걸로 꼬시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꼬실 수는 있어요. 이런 거에 넘어가는 그런 순진한 개발자를 꼬시면 되기는 합니다. 그건 이제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적인 거 말고요, 당신이 과연 그런 기술 창업자, CTO급의 사람을 갖고 있을 그럴 사람이 될 수가 있나, 그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유비니까 장비나 관우 같은 그런 인재들을 옆에 붙일 수가 있지, 삼국지에 뭐야 엄베코 이런 사람이었으면 관우나 장비가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은 레벨의 개발자를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뭔가 갖춘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들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런 창업자들을 찾아간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내가 막 그렇게 뭐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월급을 줄 수 없는 진짜 지분으로 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현실적인 거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투자를 못 받았다, 주머니에 돈이 없다 이러면 사실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긴 한데, 뭐 어떻게 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리더급의 인재를 찾는 거는 포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초반에는 돈을 주고 맡기세요. 외주를 쓰시든지 아니면 주니어급 여러 명을 돈 주고 월급 정당하게 주고 그렇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니어들을 성장시키면서 회사도 같이 성장해 나가고, 만약에 뭐 성장을 해서 투자를 받았거나 이익이 났거나 하면 그때 다시 더 높은 급의 개발자를 정당한 대우를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참고로 외주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외주는 나중에 가면 결국에는 개발팀을 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조금이라도 IT 쪽에 관련이 있다, 그러면 외주로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외주는 일단 비싸고 느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답해서 개발팀을 꾸리게 될 텐데, 개발팀을 꾸리면 결국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은 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문제가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리더급의 인재를 과연 꼬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주니어들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최대한 여러분의 회사를 매력적으로 남들이 오고 싶게끔 그렇게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개발자 입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니어 개발자예요. 주니어 개발자인데 처음 창업하는 곳에서 자기를 진짜 열심히 꼬셔서 간다, 한번 재밌겠다 싶어서 갔다. 주니어 개발자인데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갔으면 리스크가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니어 개발자로 이렇게 꾸려서 회사를 하다가 회사 규모가 커지면 시니어 개발자를 데려오라고 했죠. 시니어 개발자 데려오면서 주니어 개발자들은 뭐 쫓겨나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니어 개발자면 이렇게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하다가 토사구팽 당할 수도 있어요. 아까 1%의 확률이면서 10년 정도 버텨야지만 지분이나 스톡옵션을 현금으로 환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슬프지만 진짜 냉혹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니어인데 스타트업에 가려고 한다, 1억 천금을 꿈꾸고 가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그 회사의 성장하는 속도만큼 여러분들도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 가면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를 개발자가 못 따라가요. 주니어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는 경우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니어인데 공동창업자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진짜 최대한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런 주니어는 공동창업자로 안 두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렇게 공동창업자의 실력이 정체되어 있다 하면 결국에 그 회사도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동창업자는 또 지분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쫓아내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니어는 애초에 공동창업자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서로가 좋은 결말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 일시정지 한번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 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막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다, 너 우리 오면 대박 난다, 이런 그 뻥을 칠 때가 아니라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굽신굽신 거려야 될 때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거 당신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당신 수준의 사람들, 당신 수준의 개발자들과 일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운 좋게 열정을 쫓는 개발자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20대 중에 좀 많거든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월급을 안 받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면 세상 물정을 몰랐는데 개발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월급 안 받고 한 3년간 열정페이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잘 안 되긴 했는데,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엄청나게 실력을 많이 키웠고, 그 회사도 뭐 저의 100%를 다 뽑아 먹었고, 그래서 뭐 서로 손해본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저같이 열정페이 해주면서도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기는 한데 매우 드물어요. 근데 20대 중에 생각보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기웃기웃 해보셔도 됩니다. 이게 제 경험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현실적이네요. 챗 GPT한테 요구사항 목록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채용할 때 이런 기술 스펙 필요하다, 이런 거 적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 적지 말고 그냥 그 사람한테 다 맡기셔야 됩니다. 창업할 때 다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사람을 구해서, 누구든지 구해서 한번 부딪혀 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글은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거의 다 떠나요. 솔직히 한 회사 10년 다닌 사람 요즘 점점 더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자 입장에서 나 이 회사 다녀서 엑시트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는데 그거 1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풀스택, 리더십, 열정이 있는 공동 창업자를 구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지 못할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냥 프리랜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직원을 뽑아서 가라, 그런 루트를 타시는 게 제일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요거, 당신이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당신 아이디어를 그렇게 높이 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가 대단해서 나중에 성공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특히 개발자들한테는 더 안 먹혀요. 그런 것도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그 과거에 창업하면서 했던, 지금도 스타트업 하고 있으니까 커리어 패스를 쭉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창업자의 입장이나 개발자의 입장이나 둘 다 저는 다 아니까 이 글을 꼭 소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자분들은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적당한 수준의 개발자를 구하셨으면 좋겠고, 개발자분들도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깨닫고 순전히 그냥 1억 천금이라는 거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런 소식, 또 저만의 의견 이런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